안녕. 자, 여러분, 우리 수군가를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요. 자, 6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수군가는요, 판소리예요. 그래서 판소리가 가지고 있는 특징부터 설명을 할 거라서 여러분 19쪽에 선생님이 정리해 놓은 부분에다가 우리 개념을 좀 정리 한번 하면서 우리 이제 작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9쪽 조금 확대해서 선생님이 쓰도록 할게요. 자, 판소리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우선은 창자가 여러분 뭘 하고 있냐면 창과 안일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러요. 여러분 판소리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면 엄청 길어요. 거의 3, 4시간 정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그 긴 노래를 혼자서 다 부르려고 하면 너무 여러분 목 아프겠지. 그치? 그래서 창과 안일이라고 해서 창은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고요. 안일이는 여러분 이야기하듯이 말을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이제 사설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러면 너름새 같은 경우나 추임새 같은 경우는 너름새는 창자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쓰는 표현이고 발림이랑 너름새라고 하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추임새 같은 경우는 고수라고 해서 북을 장단을 쳐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얼씨구나 좋다 이러면서 여러분 그 추임새를 넣어주는 것을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판소리는 창자고 고수가 여러분 악기를 연주해주는 고수, 노래를 부르는 창자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여러분 이끌어 나가는 갈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판소리가 만들어졌을까? 우선은 여러분 선생님 수군가를 예를 들어서 한번 봤는데요. 구토지설이라고 하는 여러분 설화가 있었어요. 이 설화가 여러분 모이고 모여서 판소리라고 하는 노래로 발전을 했고요. 이 판소리가 너무 인기가 많다 보니까 판소리계 소설이라고 하는 소설로 여러분 이제 기록이 되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현대소설은 아니지만 고전소설에서 현대소설 사이에 새로운 소설이라고 해서 신소설이라고 하는 갈래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 신소설의 토해간이라고 해서 토끼전을 약간 여러분 이제 개작한 조금 약간 여러분 우리 퓨전식으로 좀 바꿔놓은 이런 글의 형식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선은 수군가라고 하는 이 판소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아까 얘기했듯이 노래와 안일이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노래가 있는 부분은 운문체라고 해서 운율을 느낄 수 있는 문체를 드러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산문체라고 해서 운율이 아닌 여러분 이야기하듯이 얘기하는 문체로 혼용이 되어서 사용이 돼요. 자, 그러면 운문체랑 이게 혼용돼서 사용이 되니까 그럼 운문체는 어떤 식으로 만드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 혼용을 잘못 써가지고 일단 혼용은 지워주시고요. 자, 이런 운문체는요. 사음보라고 하는 음보율과 사음보는 얘들아 우리 3, 4조 4, 4조 이게 반복돼야 돼요. 그쵸? 3, 4조 4, 4조를 반복시켜서 만들어내요. 자, 그리고 이 판소리는 양반들만 즐겼을까요? 아니면 평민들도 즐겼을까요? 맞아요, 여러분. 이거는 평민하고 그 다음에 양반이 모두 즐기던 문학이에요. 그래서 평민들을 위해서 여러분 어떤 말투를 사용을 하냐면 비속한 말투, 약간 이제 욕과 그 다음에 여러분 좀 저급한 표현들 이런 걸 사용을 하고 양반들을 위해서는 좀 고상한 한자어들을 많이 쓰는 전화한 문체 이걸 두 가지를 혼용해서 쓰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주제는 우선 두 가지가 나와요, 여러분. 우선은 양반들을 위해서는 표면적으로 여러분 유교나 이런 가치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평민들을 위해서는 평민들이 바라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우선은 선생님이 지금 정리해 놓은 거 윗부분을 보시면 여기 여러분 우리 지금 선생님이 주제 이렇게 써놨죠. 여기를 한번 봐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서 자라의 입장을 보시면 임금에 대한 충성 이게 표면적 주제예요. 충에 대한 유교적인 가치. 자, 근데 그 속에서 위기를 모면하는 그 토끼의 입장은 이면적인 주제가 되고요. 그리고 이 토끼를 얘들아 살아있는 토끼 배 갈라가지고 간을 꺼내 먹겠대. 누가? 용왕이. 그러면 그 용왕은 여러분 좀 이제 이 허황된 욕심을 부리고 있으니까 또한 지배층의 얘들아 탐욕 이걸 드러내고 있어서 이거를 비판하는 주제가 있어요. 이것도 그러면 이면적인 주제가 되겠죠.
그래서 주제가 두 가지가 이상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판소리 장단으로 가는데요. 여러분 아마 문제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수군가를 보시면 알겠지만 안일이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도 있고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휘모리 이런 식으로 적혀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장단이에요. 그래서 뭐 덩더덕, 쿵덕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장단을 만드는 건데 여러분 진양조랑 휘모리를 좀 비교를 해보면 어느 게 속도가 좀 더 빠를지 여러분 구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휘몰이, 그치, 여러분 휘몰아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휘몰이는 속도가 엄청 빠르고요. 그 다음에 진양조는 속도가 느려요. 그러면 속도가 빠른 장단일수록 여러분 좀 긴장감을 유발을 시키거나 아니면 여러분 긴박한 그런 순간일 때 긴장감이 가장 최고조일 때 그런 상황일 때 휘몰이를 쓸 거고 진양조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애절한 내 감정을 노래를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 어떤 단순 사건을 나열을 할 때 그때 이제 이런 진양조를 사용을 하겠죠. 천천히.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 장단이 왜 이런 게 쓰였는지도 생각하면서 지문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한번 우리 작품 이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 페이지 15쪽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15쪽 시작을 해봅시다. 여러분 15쪽에 여러분 내용들 이제 쭉 한번 볼 건데요. 우선은 여러분 안일이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야기를 하듯이 엮어나가는 부분을 얘기를 해요. 자, 1번. 우리 세상 같고, 여러분 이 바다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랑 비슷하대요. 우리 세상 같고, 보면 일품 재상님네가 먼저 차례로 들어오실 터인데, 여러분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차례대로 들어오게 된대요. 자, 그럼 이 수국이라고 하는 곳은 바다의 세계고 사실은 우리가 갈 수 없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비현실적인 공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 비현실적인 공간에 물고기 동물들이 각각 벼슬임을 맡아가지고 들어온대요. 이 용국, 여러분 용국이 바로 또 여러분 누구를 얘기하냐면 수국을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용왕님이 사는 나라예요. 용왕님이 사는 나라의 벼슬 이름은 사기, 여러분 중국에 있는 책 이름이에요. 중국 역사책인데 중국 역사책에 나오는 그 관직 이름이랑 똑같더라. 그래서 꼭 그렇게 들어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뭐 하겠다 이러면 이거는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판소리 특징이에요. 그래서 서술자가 관객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아니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누구를 보냐면 자진몰이를 한번 봐봅시다. 여러분 자진몰이는 장단이고 아까 여러분 어느 부분에 좀 해당했었냐면 여러분 우리 그 진양도 그 다음에 중몰이, 중중몰이, 자진몰이, 휘몰이였거든요. 휘몰이에 가깝죠. 속도가 엄청 빨라요. 그래서 장단이 속도가 조금 빠른 편에 해당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속도가 빠른 편이었을 때 어떤 효과를 만드는지 한번 봐볼게요. 승상은 거북, 승진은 도미, 판서민어, 주서, 오징어, 한림박대, 대사성 도로무, 방참사, 조개, 해운공 방개, 병사청어, 군수해구, 현감홍어, 표부장 소기 등등등등등등. 그러면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쭉 읽었던 걸 보면 관직 이름과 그 다음에 여러분 또 그 동물들, 물고기 이름들을 계속 뭘 해주고 있냐면 나열을 해놓고 있잖아요. 계속 열거를 시키네요. 자, 그리고 승상은 뭐, 승진은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문장 구조도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문장 구조가 비슷한 대국법도 쓰고요. 그 다음 맨 아래를 보시면 맨 빠깍빠깍 이라고 하는 여러분 들어오는 소리 꾸벅꾸벅꾸벅꾸벅꾸벅 여러분 이것도 꾸벅꾸벅 절을 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음성 상징어를 사용을 해줘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여기서는 이런 대상들을 추추추추 나열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굳이 여러분 느리게 얘기할 필요 없잖아. 약간 랩처럼 빠르게 이렇게 노래를 함으로써 그 지금 관직을 가지고 있는 신하들이 조정에 추추추추 들어오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어떤 판소리의 특징이 들어가냐면 선생님 같으면 굳이 이렇게까지 쓰지 않고 그냥 얘들아 관직을 가지고 있는 물고기들이 용왕님 앞에 절하면서 들어온다. 이렇게 해서 한 문장으로 끝낼 것 같거든요. 근데 얘는 그렇게 한 문장으로 끝내지 않고 아주 여러분 빠르게 여러 장면을 쫙 나열을 해줘요. 그거를 우리는 판소리의 장면의
극대화라고 해요. 그래서 제일 재밌는 부분이나 좀 강조하고 싶은 장면을 의도적으로 길게 서술하는 방식을 장면의 극대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물고기가 나열되어서 들어오고 이 용왕님이 살고 있는 나라에 엄청 이런 발전이란다. 엄청 많은 물고기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좀 밑으로 더 내려서 3번 갈게요. 용왕이 요만하고 이렇게 쭉 자기 조정에 들어온 신하들을 바라보니 아이고 여기 경들 중에서 세상에 나가서 천년토끼간을 얻어서 짐의 병을 구원할 자가 누가 있느냐. 그러면 용왕님이 지금 병에 걸려 있는데 그 병을 고치는 약이 바로 여러분 천년토끼간이에요. 그래서 이 천년토끼 이 간을 통해서 병을 낫고자 하는 용왕님의 소망도 드러나지만 여러분 이 지배층이 살아있는 애의 배에 간을 갈라가지고 그걸 가지고 오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거니까 지배층이 가지고 있는 억압 체계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돼요. 좌우신하들이 서로 보기만 하고 묵묵부답이 되었겠다. 이러면 뭐뭐 하겠다. 이러면 지금 다 말하는 방식을 사용하죠. 용왕님이 다시 또 탄식을 하시면서 아니 남의 나라는 충신이 있어서 할고사군 계자주와 광초망신귀신 이러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뒤에 옛날 나라에 이런 백성들은 혹은 이 신하들은 임금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더라 라고 하는 고사를 인용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수국의 신하와 다른 신하의 충정을 지금 비교하면서 서술을 하고 이런 어려운 말들은 사실 여러분 백성들, 자 평민들을 위한 걸까요? 아니면 양반을 위한 걸까요? 그쵸. 양반을 위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전화한 문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아니 죽을 임금도 이렇게 살렸는데 우리나라는 충신이 있어도 어느 누가 나를 살리겠느냐. 정원 잉여가 여쭈길 세상이라고 하는 곳은 인심이 너무 박해서 지혜와 용명이 없으면 성공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잉어가 생각하는 토끼의 간을 구해올 사람의 이런 어떤 조건 자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지혜와 용맹을 모두 갖춘 사람을 구하는 과정이 나타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페이지로 갑시다. 자, 다음 페이지. 좌승상 거북은 어떠냐? 이러면 뭘 하고 있냐면 이거는 추천이죠. 추천을 해줘요. 승상거북은 지략이 넓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혜는 갖췄대요. 그런데 복판이 모두 다 장식품이고 예술품인 거로 세상에 나가면 인간들이 잡아다가 복판을 떼어서 이 예술품 장도 만들고 미리개 살짝도 만들고 탄건 묘도기도 만들고 쥐쌈지 끈까지 만들어서 이 예술품이 아니면 할 줄을 모르니 보내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거북이는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이 여러분 장식품으로 만들어서 써버리기 때문에 얘를 못 보내겠대요. 잡힐 것 같아서. 그러면 거북이는 적임자가 아닌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이때 해운공 반개가 10발을 쩍 벌리고 이 살살 기어 들어오는데 공손히 엎드리면서 장담하며 말을 하더라. 신의 고향은 세상이요 신의 고향은 세상이라. 여러분 이 개는요 이렇게 옆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이 바다에서도 생활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육지에 나와서도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개의 고향은 원래는 육지다라고 해서 육지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 반복함으로써 자기는 이렇게 세상방에서 살아왔던 사람이니까 거기가 고향이니까 제가 적임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추천하려고 하는 자기 스스로 추천하려고 하는 그 의도로 반복을 해주고 있어요. 청림벽계 이런 물 산천수 물에 가만히 몸을 담그고 봉우리와 여러분 계곡을 바라보며 산토끼 달토끼 안면이 있으니 소신의 엄지발로 토끼놈의 가는 허리를 바드드득 여러분 음성상징어 바드드드득 안어가다가 대항전에 제가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를 봐주시면 어떻게 지금 드러내고 있냐면 여러분 약간 사음보의 형식이 조금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냐면 신의 고향 세상이요 신의 고향 세상이라 이렇게. 그리고 청림벽계
창림백개, 산천수, 가만히 몸을 담그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음보를 계속 사음보의 형식을 좀 많이 사용을 해주는 거죠. 혹은 산토끼, 달토끼, 안면이 있사오니 소신의 엄지발로 토끼놈의 가는 허리를 바드드드 안어다가 대항전에 바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음보의 방식을 사용해서 운문체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선생님 그림 그려놓은 거 보이시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러분 꽃게가 토끼 허리를 탁 잘라서 가지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추천을 해요. 근데 용왕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 말은 그럴듯하지만 네 생긴 눈의 모습이 허망하게 너무 위로 치솟아가지고 그리고 니는 왔다 갔다 너무 잘해가지고 그딴 얼굴로 네가 무슨 걸 해오겠니? 이런 식으로 얘의 외양을 핑계로 너는 이 적임자가 아니다. 물러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적임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얼굴을 가지고 얘들아 지금 까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 웃음을 유발을 시키는 해악성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중몰이. 방첨사 조개는 어떠냐? 정원이 말하길 방첨사 조개는 그럼 여러분 방첨사 조개를 어떻게 해요? 추천을 해주고 있어요. 자, 방첨사 조개는 어떠냐? 방첨사 조개는 철갑이 꾹꾹 방신제도 자기 몸을 잘 이렇게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개는 껍데기가 요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이렇게 뚜껑이 이렇게 해서 열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옛글에 이르기를 휼조와 싸우다가 얘의 허부에 공이 된다고 했으니 옛날에 이 조개를 가지고 학이랑 여러분 이렇게 싸우다가 얘네들이 싸우다가 서로가 서로의 입을 물어가지고 서로 놓지 않다가 지나가는 여러분 어부가 이거 뭐야 이 하가고 조개가 서로 싸우네 내가 가져가야지 하면서 두 개를 얻어놨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한자성어로 어부지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러분 고사를 인용해서 여러분 이 인용을 해서 이 조개가 적임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줘요. 휼조라는 새가 있어서 수루루 펄펄펄펄 날아들어서 음성상징어 날아들어 휼조는 조개를 물고 조개는 휼조를 물고 여러분 형식 비슷하죠. 그렇죠. 대국법을 사용을 해요. 서로를 놓지를 못하다가 어부에게 잡혀서 속절없이 죽을 터니 보내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사를 통해서도 얘가 적임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다음 페이지를 갈게요. 자, 여러분 17번째. 그러면 어떻단 말이냐? 그럼 수문장 매기가 어떻습니까? 매기는 수염이 길고 입도 크고 풍채가 좋대. 얘들아 좀 약간 몸이 외양이 되게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가리가 너무 커서 입이 너무 커서 근데 약간 이건 약간 비속한 표현이잖아. 그럼 여러분 이런 비속한 표현은 어떤 문제예요? 그죠. 평민들을 위한 비속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식당이 넓은 거로 세상에 나가면 요깃감을 얻으려고 여러분 먹을 거를 찾으려고 여기저기 산천수를 기웃댈 거기 때문에 살입쓴 어부들이 비바람이 불어도 돌아가질 않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 메기가 입이 엄청 이렇게 큰데 이렇게 생겼는데 아무튼 얘들아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해보자. 이렇게 매가 생겼는데 아가리가 너무 커서 얘는 이 어부들이 사립을 이렇게 쓰고 낚싯대를 이렇게 찌를 던져놓으면 얘가 그냥 먹어버린대요. 그래서 입감을 깨서 그러니까 찌지찌 얘들아 우리 낚시할 때 찌를 깨우잖아요. 그 찌를 깨워서 물에 퐁 탐식으로 덜컥 삼켜서 꼼짝없이 죽게 되면 탁 채워 낚아다가 인간의 이질이나 복질이나 설사나 배앓이 하는데 약으로 먹어서 사용하게 되니 얘를 보낼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이 메기의 외양과 인간 세상에서 약으로 쓰일 거기 때문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21번. 한참 이렇게도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 정덕전 뒤에서 한 신하가 들어온다. 영덕전 뒤로 한 신하가 들어오는데 눈이 작고 다리 짧고 목 길고 주둥이는 까마귀 부리 같구나 뭐뭐 같구나 라고 하면서 외양을 묘사하면서 비유법 사용하고 있고요.
등에다가 방패를 쥐고 앙금앙금 기어오더니 몸을 굽혀서 두 번째라고 상소를 올리더라. 상소를 받아봤더니 그게 별주부 자라였다. 용왕이 상소를 받아보시고 어휴 신하다 별주부가 신하다. 아이고 그러나 우리 수국 충신들이 다 세상 사람들의 고기밥이 된다니 그게 원통하다. 지배층이 이러면 신하들이 다 이렇게 인간 세상에 밥이 된다는 걸 안타까워하면서 거절된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다시 할게요. 별주부가 말하길 소신은 네 발을 갖춰서 강산에 높이 떠서 망보기를 잘한대. 선생님 그림 그려놓은 거 보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잘해서 인간에게 잡힐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닷속에 태어나서 특기 얼굴을 모르니 그림을 하나 그려주시면 제가 잡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적임자라는 것을 계속 드러내주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스스로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그림을 그려라. 중중몰이 화공을 불러라. 화공을 불러들어서 토끼 화상을 그리는데 동정어 유리로 만든 벼루에 배당 같은 물결 담은 거북이 연적 오징어로 먹을 갈아서 붓을 풀어 단청 채색을 두루 묻혀서 이리저리 그림을 그린다. 그럼 그림 그리는 그림을 이런 약간 비유법도 사용을 하죠. 비단 같은 뭐 이런 표현들 사용해요. 그죠? 그래서 그림 그리는 과정이고요. 천하명상 승지간의 경계 보던 눈을 그렸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귀도 그렸고요. 자, 그 다음에 입도 그렸어요. 자, 그 다음에 코도 그렸고요. 덜도 그렸네요. 자, 그 다음에 발도 그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두 귀는 쫑긋, 눈은 도리도리, 허리는 늘씬, 꼬리는 뭉틀, 좌편청산이요 우편은 녹수인데 녹초청산에 애꿎은 장송, 흐드러진 버드나무, 슬랑달랑 오락가락 엉거주춤 기는 토끼, 산토끼, 달토끼 얼핏 그려내서 아미산 위에 있던 반달이 가을이 되었다는 말이 여기에 더할 수 있겠느냐? 더할 수가 없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토끼의 외양을 묘사를 해주죠. 그리고 여러분 신체 부위를 계속 열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방식은 여러분 선생님 같으면 그냥 그림 그리겠다. 그림을 다 그렸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떻게 그린다라고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장면의 극대화죠. 자, 여러분 선생님이 장면의 극대화가 지금 2개 나왔었죠. 그쵸? 이제 신하들이 들어올 때랑 토끼를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장면의 극대화가 쓰이는데 장면의 극대화를 지금 모의고사에서 출제를 했죠. 얘를 모의고사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장면의 구체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개념을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무슨 표현법을 썼는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 열거법 쭉 나열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뭐 보면 뭉툭, 오락가락, 엉검춤 뭐 얘들아 이렇게 보면 음성 상징어들을 많이 사용을 해줘요. 자, 그리고 여러분 또 토끼, 산토끼, 달토끼 이런 식으로 반복도 사용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두 귀는 쫑긋, 눈은 뭐, 허리는 뭐, 꼬리는 뭐, 좌편 정산, 우편 녹수 이런 식으로 문장 구조 비슷하죠. 대구법 사용해요. 자,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여기에 더하겠니?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서리법. 더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런 거는 이제 서술자의 개입 같은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작품은 지금 여러분 토끼의 간을 구해올 신하를 여러분 구하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고사성어, 성어, 속담, 뭐 한자, 성어 이런 막 표현법, 열거, 비유 엄청 많은 표현법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표현법을 좀 기억해 주시면서 이런 판소리의 특징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수군가였습니다.